자, 두 번째 시간 독해 시작합시다. 자, 독해는 지난주 과제에서 한 문제만 같이 리뷰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파보기 리뷰부터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것 중에 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문장 삽입인데, 자, 일단은 맨 위에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쵸? 문장 삽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서, 즉 명시역 단서라 하면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밑에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단절을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우리가 단절은 크게 몇 가지? 4가지였죠. 그렇죠? 하나는 대상의 단절, 성격의 단절, 내용의 단절, 그 다음에 시제의 단절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단절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최소한 1번부터 5번 사이에서 서로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의미 덩어리로 묶고 맨 위에 주어진 문장이 어디의 덩어리에 해당되는가.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보인다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맨 위에 주어진 문장과 가장 의미상 혹은 가장 카테고리상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을 찾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일단 여기 쭉 보니까 chances are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 뜻입니다. chances are 이렇게 나오면 아마도 이런 뜻으로요. 그래서 기회는 if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chances are 이렇게 딱 나오면 그냥 maybe하고 비슷한 의미로 그대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자, 아마도 당신의 문제나 혹은 당신의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여기서 meet는 만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거의 대부분 충족시키다, satisfy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그러면요. 아마도 만약에 당신의 문제나 당신이 당신의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뭐뭐하지 못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딜레마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의대는 뭐뭇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효과적이지 못하거나 아주 제한적인 사고를 가지고 당신은 당신의 딜레마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딜레마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아까 구문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보통 딜레마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딜레마는 결국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약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만 적어도 넘어갈까요? difficulty의 느낌이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문장 삽입 문제를 푸는데요. 매일 이렇게 주어진 문장을 읽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어떤 명시적인 단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명시적 단서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걸 2번, 3번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어디서부터? 아래쪽에서부터 흐름의 단절을 찾으려고 노력하자라는 거죠. 즉, 아까 초반에 언급을 했듯이 단절을 찾고 의미 덩어리로 묶거나 그것도 잘 안 된다면 제시문과 의미상 가깝거나 카테고리상 가까운 것을 찾아간다. 그리고 단절은 대성, 내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명시적 단서들 중에서 특히나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그리고 마지막에 정관사 더 여기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볍게 기억하고 넘어가시죠. 필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아쉬워하지 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세요. 보세요. If we explore fresh potential ideas 이렇게 보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흐름의 단절을 찾아볼 겁니다. 당신이 이때 fresh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fresh니까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new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explore는 여기서는 탐구하다, 자세히 살펴보다. 그렇죠? 당신이 새로운 잠재적인 생각은 그냥 예상되는 생각 그렇게 봐도 돼요. 새롭게 예상되는 생각들을 당신이 살펴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삶은 상당히 바뀔 겁니다. 그렇죠? 새로운 잠재적인 생각,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예상되는 생각들을 당신이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면 그 생각들로 인해서 당신의 삶은 상당히 바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새로운 것을 살펴보면 당신의 삶이 상당히 바뀔 것이고, 문장 맨 앞에 yes은 but과 비슷한 의미죠. 자, 그러나 if you concentrate on the same very limited ideas, 무슨 말인지 한번 잡을 수 있겠죠. 당신이 fresh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제한적인 생각들을 살펴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현실은 거의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얘는 이렇게 봐도 돼요.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렇게 봐도 돼요. 현실은 거의 바뀌지 않을 겁니다. When you examine your problems and goals, 당신이 당신의 문제점들과 목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때 당신은 고려해야 합니다.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 뜻이죠. 당신이 각각에 접근하고 있는지, 여기서 each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당신의 문제라든가 당신의 목표 각각에 이렇게 딱 보는 거죠. whether는 뭐뭐를 가지고 그 뜻이죠. 자, 같은 사고 습관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혹은 if you're solving your dilemmas with fresh thought,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딜레마를, 여기서 딜레마는 당연히 어떤 뜻이 될 수 있겠어요? 당신의 딜레마는 당연히 그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 당신이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딜레마는 결국은 앞에 나오는 your problems and goals, 이것과 비슷한 느낌이겠지. 이렇게 늘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주면서 읽어가는 습관들을 늘 들여야 돼요. 그게 잘 자리 잡히게 되면 한 번에 읽고 답을 찾는 문제들의 개수가 많아질 것이고, 그래야 내가 딱 갇혀있는 점수의 구간 폭에서 넘어서서 좋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자, 결국 이제 어떤 의미를 이 사람은 전달하고자 하냐면, 당신이 당신의 문제점이라든가 목표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고 뭐 하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사고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in other words, 밑줄. in other words. 야, in other words는 무슨 말이에요? in other words. 그쵸? 일단 우리가 그 문장 맨 앞에 쓰인 연결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죠. 그쵸? 활용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건데, in other words는 바꿔 말하면 그 뜻이죠. 그쵸? 바꿔 말하면 그 뜻인데, 자, 그러면 얘는 요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바꿔 말한다라는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라는 거죠.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얘는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러면요. 재진술할 때는 중요한 건 이거야. 앞의 내용을 재진술하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같아야 되겠어요? 성격도 같아야 할 것이고, 의미도 같아야 되겠죠. 그쵸? 성격이라든가 의미도 동일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카테고리로 묶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주인공의 숫자도 같아야겠죠. 그쵸? 바꿔 말하면 한 개를 이야기하느냐 혹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느냐, 요것까지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제 진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라는 것을 들어서도 알고 있고 실제로 저걸 알고는 있지만 적용이 잘 안 될 때는 의미만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용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성격이라든가 이미지나 혹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숫자, 하나냐 두 개냐, 요걸 잘 봐야 돼요. 그럼 이제 뒤에 쫙 보니까 당신은 당신의 문제나 목표를 어태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어태크는 말 그대로 공격하다라는 뜻이니까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이때 어택은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자, 그러면 야, 이거 무슨 말이니?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문제나 목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with는 뭐면서 가지고 그 말이죠. 뒤에서 quality thought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 quality는 형용사로도 많이 쓰이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고급의 그 뜻이죠. 고급의, 질적으로 좋은 그 뜻인데, 고급의, 질적으로 좋은 그 뜻인데요. 요게 참고로요, 요거 하나 딱 적어주세요. 헐, 초이스가 무엇으로도 형용사로도 쓰인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초이스는 그냥 선택이라는 뜻도 있지만 초이스가 형용사로 쓰여서 고급의, 질적으로 높은 그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지금 동건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요. 몹시 행복한 표정으로 손을 흔드는 걸 봐서 화장실에 갔던 일이 잘 해결되었나 봅니다. 자,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전후의 표정이 많이 다릅니다. 네, 아무튼 동건이가 기뻐하는 걸 보니 나도 뭔지 모르지만 좀 기쁘네요. 자, 어찌됐건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적으로 좋은 사고나 혹은 자, 질적으로 좋은 사고의 바른 양이죠. 그렇죠? 여기서 바른 양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질적으로 좋은 사고를
조금만 하면 안 되고 충분히 많이 해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바로 어떤 느낌이라고? 야, 근데 이게 앞에 거하고 같은 말이니? 봐요. 당신은 당신의 문제점에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질적으로 좋은 사고나 그 질적으로 좋은 사고를 충분한 양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는 네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거야. 너는 네 문제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 뜻인데, 자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자 마지막에 주인공의 숫자라든가 주인공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인공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키워드가 될 거야. 자 문제 보였지. 문제 보였고 뭐가 보였어? quality thought 이거 보였죠. 그 다음에 right quantity 이거 보였잖아. 그럼 이게 이것과 비슷하거나 이것과 같은 성격으로 같은 숫자로 앞쪽에 있다면 그렇다면 1번은 연결이겠죠. 그렇죠? 근데 앞쪽에서 지금 여기 보이니? 여기에서 quality thought 보입니까? right quantity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 그렇죠? 질적으로 좋은 사고라든가 그러한 사고의 충분한 양 이런 표현들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몇 번? 1번이 흐름의 단절이다. 연결어를 통해서 in other words가 재진술이며 앞쪽과 성격, 의미, 그 다음에 주인공의 숫자까지 동일한 것들이 앞쪽과 나왔을 때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서 흐름의 단절이 느껴졌고 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1번이기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대부분 문장 삽입은 3, 4, 5의 답이 있다고 혹은 4번이나 5번의 답이 있다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문장 삽입 풀어봤던 거 생각납니까? 지난주에 특히 어떤 문제 있었어요? 히말라야 산맥에 관한 TV에서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러면서 네팔로 가는 거, 그 여기 있었죠. 즉 관광을 물리적인 세상과 상상의 영역 두 가지에서 일어난다라는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답이 1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문장 삽입 문제를 볼 때 특히 9월에 한번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꼭 그렇지는 않다. 39번 정도가 9월 달엔 보통 1번이나 2번이 답이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헷갈릴 때 1번이나 2번을 찍으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네가 찍으라며! 막 그러고 따지면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니까 연결어를 통해서 흐름이 어떻게 제시되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더 단서를 활용하는 습관을 좀 들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서 흐름의 단절이 느껴져서 정답이라는 느낌이 들었으면 그러면 나머지가 연결인가, 나머지가 비슷한 내용인가만 쭉 빠르게 한번 훑어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More than likely, 아마도 그렇게 보면 돼요. You are approaching your problem with the same thought 이렇게 나오죠. 잘 봐요. 당신은 당신의 문제나 목표를 질적으로 좋은 사고나 질적으로 좋은 사고의 충분한 양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문제를 같은 사고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지 않은 거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질적으로 좋은 사고를 하지 않으니까 바꿔 말하면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사고들이 당신이 보고자 하는 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사고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즉 여기 나오는 얘는 앞에 나오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 앞에 나오는 요걸 가리키는 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를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질적으로 좋은 사고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 효과가 없는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효과가 없는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최종적으로 whether you are pessimistic or optimistic 당신이 비관적이든 낙관적이든 there is still a belief 여전히 믿음이 있을 겁니다. 당신의 사고가 center around니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죠. 중심이 되다, 집중하게 되다 적어주세요. 당신의 사고가 집중하는 믿음이 있을 겁니다. 자,
참고로요, center around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on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center on 이렇게 나오면 얘는 당연히 focus on과 비슷한 의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것과도 이제 비슷한 의미가 될 겁니다. 뭐뭐에 집중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참고로 around하고 함께 쓰이면서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얘를 같이 적어둡니다. 무슨 말이에요? revolve around. 원래 여기서 보면 이 볼브가 딱 보이는데요. 구르다란 뜻이죠? 맞아요. 그래서 revolve가 바로 무슨 말이냐면 다시 구르다, 다시 돌아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회전하다는 뜻입니다. revolve가 회전하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가보면 회전문 있잖아요. 그 회전문을 그래서 뭐라 그래? revolving door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revolving door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서부 영화 보면 나오는 그 권총 있죠. 약간 오래된 권총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딱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사되는 거.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revolver,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에게 그 익숙한 예는 또 어떤 거냐면 구르다라는 의미에서 스웨덴의 그 자동차 브랜드 있죠. 잘 굴러가는 자동차다. 그래서 볼보라는 자동차가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볼보를 그 창업한 사람이 회사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라고 전 세계 언어학자들을 불러 모았대요. 그러면서 어떤 언어를 쓰더라도 발음하기 쉽고 우리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뭘까? 그래서 나온 게 볼보였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안전의 대명사라고 하죠. 그렇죠? 안전의 대명사인데, 근데 요즘 웬만한 차는 다 안전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사실은 여러분도 이제 타보셨는지 어찌 모르겠지만 볼보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뭐냐면 가죽이에요. 가죽이 정말 좋아요. 딱 앉아보잖아요. 앉아보면 이게 진짜 부드럽고 흔히 말하는 그 승차감이 좋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참고 그 자동차 브랜드는 그 소가죽을 쓰는데, 그 가죽의 그 소가죽을 쓰는데 그 북유럽 소들의 가죽을 쓰잖아요. 근데 북유럽 소들의 가죽이 좋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가죽 표면에 그 흔히 말하는 스크래치가 없대요. 왜냐면 소들이 그쪽엔 모기가 없기 때문에 소들의 피부에 이렇게 모기 자국 따위가 생기면서 상처를 줄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이 정말 부드럽고 좋아서 앉으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볼보는 안전의 대명사가 아니라 요즘은 가죽의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동차인데 가죽이 제일 좋아요. 자, 어찌됐건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revolve around가 뭐뭐 주변을 돌아간다 이 뜻이죠. 잘 들어. 뭔가 있지. 뭔가 있고 그 주변을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뭐뭇을 중점적으로 다루다. 적어주세요. 뭐뭇을 중점적으로 다루다. 자, 결국은 이 지문은 어떤 얘기냐면 네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너의 목표를 네가 달성하지 못하는 건 효과적이지 않은 너의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최종적으로 네가 비관적이든 낙관적이든 간에 자, 당신의 사고가 중점적으로 다루니 혹은 집중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유익하지 않다면 Then any thought directed towards the belief. 그 믿음으로 행하는 어떠한 사고든지 정신적 에너지의 낭비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번에서부터요. 네가 결국은 질적으로 좋은 사고나 혹은 그 질적으로 좋은 사고를 충분한 양으로 너의 문제를 공격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같은 사고로 접근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같은 사고는 네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효과적이지 못한 거고, 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든 그렇지 않다고 보든 간에 그 얘기인 거야. 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든 그렇지 않다고 보든 간에 자, 너의 사고가 중점적으로 다루는 믿음이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이 유익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정신적 에너지의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야? 네가 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가진 거지 같은 사고 때문인 거야. 그게 바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싹 다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맨 위에 주어진 문장과 in other words가 서로 의미상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바로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책으로 넘어와서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실수할 수 있는 그래서 꼭 맞춰야 되는 주제하고 제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풀 건데요. 4번은 어디냐면 6페이지 4번을 풀 건데 자, 먼저 필기 먼저 하겠습니다. 가볍게 제목 정리 먼저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워크북은 잘 풀고 계시죠? 꼭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어법 워크북을 또 드립니다. 아까 받아보셨겠지만 이따 끝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좀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 대해서요? 순서 없다고. 네요? 순서 약간 그게 약간 유형이 다 골고루 있는 줄 알고. 아니요. 그거 골고루 있는 거 또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골고루 있는 거 문제 속에서 헤엄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쪽으로 헤엄쳐도 문제, 저쪽으로 헤엄쳐도 문제. 이렇게 쭉쭉. 네? 수영을 못해요? 그럼 문제 사역에 그냥 둘러싸일 수 있게 해드릴게요. 동건아 필기도 한번 해봐요. 우리 행복하게 돌아왔으니까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한승이 그리고 이번 주에는 준영이 화이팅. 준영이는 또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이번 주는 영상으로 보시겠다고. 자, 우리가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수능 영어라는 것 혹은 영어 시험이라는 것을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풀어봤을 문제거든요. 그렇죠? 거의 중학교 때부터 주제 제목 문제는 정말 많이 풀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때 왜 틀릴까요? 수능 때 갑자기 6월이나 9월에 비해서 난이도가 올라가서일까요? 아니면 수능 때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옆에 있는 그 새끼 때문일까요? 옆에 있는 그 새끼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하면서도 포인트들을 놓치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자, 일단은, 제목이라든가 주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말을 고르는 거죠. 그쵸? 일단은 상위 개념 위주로 읽어갑니다. 상위 개념 위주로 읽어가고, 상위 개념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라 그것들을 포괄하는 말이겠죠. 그쵸? 상위 개념 위주로 읽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반복되는 말 있죠. 그쵸? 반복되는 것이 보이면 그건 당연히 주의해야죠. 그쵸? 반복은 곧 핵심어가 될 거고, 반복은 곧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얘네가 기본이거든요. 얘네가 이제 기본인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의 소재가 등장하는가,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가. 내용 파악이 안 돼도 가장 중요한 건 포괄적인 말과 하나냐, 두 개냐. 이 판단을 한 번에 쫙 읽고 나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면 어렵지 않게 밑에 선지에서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뭘 찾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상위 개념이 포함된 것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다면 일단 중요한 게 대상이 가장 중요해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는가. 왜냐면 그 대상이 딱 두 개인데 둘 중 하나를 다른 걸 집어넣어서 오답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차이점도 이제 알아두면 좋기는 하죠.
그러나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대상과 차이점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대상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필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가. A, B 두 개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난 A가 좋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난 B가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난 A, B 둘 다 아니야. 나는 C가 좋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선택 유무를 잘 따져보시고 선택을 했다면 그게 키워드가 되는 거고 그 키워드가 바로 포함된 것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 유무까지 잘 따져본다. 자, 그리고요. 자, 글의 구성과 키워드는 반복 강조되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구성과 키워드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 주제입니다. 근데 제목에는 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비유적인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거 잘 봐야 돼. 제목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자, 우리가 여러분 그 주제하고 제목의 차이점에 대해서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제는 지문 속에 있는 말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니? 지문 속에서 나오지 않은 말이 밑에 선지에서 보이면 과감하게 X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풀 때는 그 주제를 구성하는 단어 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중에 뭐 명사가 됐건 전치사가 됐건 혹은 형용사가 됐건 단 하나라도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X 표시하는 겁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그 주제인데, 자, 제목 같은 경우는 비유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어떤 얘기냐?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필자가 사용하는 필자만의 창의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낯선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 지문 속에 없는 거예요. 지문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 나왔을 때 뭐야? 지문에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 나오면 주제는 당연히 그게 답이 될 수가 없지만 제목은 지문에 존재하지 않는 게 나와도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주제하고 제목은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푸는 방식은 동일하죠. 그렇죠? 위에 지문을 읽고 밑에서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 있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글을 읽으려고 할 때는 뭘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주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제목을 먼저 보고, 그렇죠? 타이틀을 먼저 보고 그 타이틀이 좀 재미있을 것 같다. 나한테 조금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읽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읽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다루게 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한 단어 정도는 그 약간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비유적이거나 혹은 창의적 표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 속에서 보지 않았던 낯선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제목이 되는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이 낯선 표현이 무엇과 지문 속에서 강조되는 키워드 있죠. 키워드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거나, 근데 의미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거나 아니면 유사한 이미지를 담고 있거나 아니면 유사한 성격을 담고 있을 때 요걸 잘 봐야 돼요. 특히 이미지하고 성격 얘네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즉 제목을 구성하는 단어 하나 정도는 지문 속에서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지문 속에서 강조됐던 말 키워드하고 비슷한 이미지나 성격을 제시하는 게 나타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제목은 의문문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문문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들어. 야, 의문문도 크게 두 가지 아니냐? 의문사가 있는 게 있고 의문사가 없는 게 있잖아. 그렇죠? 의문사가 없는 거 뭐 does, do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나 혹은 is, are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있죠. 그렇죠? 자, 제목은 의문문이 답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의문사가 없으면 그건 평서문이라 생각하면 돼요. 키워드로 구성되어야지 답이 되는 거고 의문사가 있을 때는 what으로 시작하거나 why로 시작하거나 how로 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의문사가 있는 것이 제목이 될 때는 의문사에 대한 답이 지문 속에 존재할 때 됐죠? 의문사에 대한 답이 지문 속에 존재할 때는 그때는 의문문도 답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자, 중심 문장이라고 보면 얘네들이 중심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 인과 있죠. 뭐뭐 때문에 혹은 그러므로 여기 나오거나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이지? 인과라든가 양보의 느낌을 주는 문장이 있으면 걔네들은 싹 다 키워드다. 거기에 나오는 그 문장에 나오는 단어들이 들어가야 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특히 이거 잘 나옵니다. 특히 although, despite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게 싹 다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비교라든가 조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기까지 보면 얘네들이 중심 문장이니까 얘네들이 좀 더 중점적으로 읽는다. 거기까지 알겠는데 자, 두 번째에서 선택지의 단어 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핀다. 무슨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키워드가 아닌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 오답이겠죠. 그렇죠? 키워드가 아닌 단어. 근데 그 중에 하나 정도가 지문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이미지다. 그러면 제목에서는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키워드가 아닌 단어가 있는지 첫 번째 이거 따져본다는 얘기죠. 키워드가 아닌 단어가 있는지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키워드 중에서 하나가 빠져 있는 거, 이걸 잘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잘 봐요. 지문서에서 내가 중심 문장도 찾았어. 반복 강조하는 것도 찾았어. 상위 개념도 찾았어. 그래서 키워드가 나는 3개라고 파악이 됐어. 그럼 키워드 3개가 다 들어가야겠지. 그쵸? 그래야 답이 될 거 아니야. 아니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제목일 때 비슷한 이미지의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을 때 답이 될 수 있겠지. 근데 키워드가 2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오답이겠죠. 요걸 잘 걸러내야 돼. 자, 마지막에 주제나 제목 문제를 풀 때 있잖아. 2개를 놓고 헷갈리잖아. 그럼 뭘 생각하는 거야? 키워드가 빠져 있는 게 어떤 거냐? 키워드가 3개인데 2개만 있는 게 어떤 거냐? 키워드가 2개인데 하나만 있는 게 어떤 거냐? 이걸 가지고 잘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은 쉽게 우리가 이제 판단하거든요. 이거 지문서에서 안 본 거네. 근데 중요한 건 요거야. 지문서에서 봤던 게 3개라면 3가지가 다 있어야 돼. 2개라면 2가지가 다 있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느낌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푸는데요. 자, 일단 6페이지 4번, 자, 그리고 52페이지 14번 풀어주세요. 6페이지 4번, 52페이지 14번 지금 풀어주세요. 6페이지하고 52페이지 제목과 주제, 시간은 4분 드리겠습니다. 풀어주세요.
그쵸. 52페이지 14번까지 두 문제 풀어주세요. 약간 주제나 제목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을 조금씩 약간 불쾌하게 괴롭힌다는 느낌이 좀 들죠. 알 것 같은데 밑에서 살짝 헷갈리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요.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일단 4번으로 돌아와서 앞에 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구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어디에서 끊어볼 수 있냐면 이렇게 다 끊어볼 수 있죠. 그렇죠?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를 다뤘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처음에 딱 보면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터치를 무엇으로? 템포럴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시간의 적어주세요. 템포럴은 시간의. 얘하고 다르죠? 그쵸? 얘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그쵸? 일시적인 그 뜻이죠? 그쵸? 얘는 일시적인 이제 그 뜻이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터치를, 촉각을, 시간적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not과 그 다음에 but 이렇게 딱 보이죠? not A, but B에서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것은 이때 it은 당연히 앞에 나오는 뭘 가리키는 게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터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건 every bit 모든 면에서 시간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만큼이나 그게 공간적인 것만큼이나 이때 it도 당연히 앞에 나오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 터치를 가리킨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맨 뒤쪽에서 스페이셜은 특별한 그거 아니에요. 공간적인 그 뜻입니다. 공간적인 그 뜻인 거고, 자, 구별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스페이셔스 있죠. 둘 다 스페이스에서 나왔지만 쟤는 공간적인 그 뜻인 거고 이때 스페이셔스는 공간이 있는 에서 여유 있는 널찍한 그 뜻입니다. 여유 있는 널찍한. 그래서 공간이 있는 거니까 roomy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유 있는 널찍한. 지금 우리 상황이죠? 그쵸? 지금 우리 상황. 이 강희 씨 지금 엄청나게 여유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spacious다.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잘 봐요. 두 번째 문장에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뒤쪽에 스페이셜까지는 가로로 묶을 수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뭐가 보이니? 뭐뭐만큼 뭐뭐하다 해서 as가 딱 보이죠. 그쵸? as가 딱 보이는데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as EIN이 뭐가 나오겠어요? 비교 대상이 등장하겠죠. 그쵸? 근데 사실 비교 대상 같은 경우는 앞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거죠. 그쵸? 내 여자친구 제니만큼 예뻐. 무슨 얘기예요? 거짓말이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자, 아무튼 자 봐요. 내 여자친구 제니만큼 예뻐. 무슨 얘기야? 제니를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예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쵸? 따라서 as가 긍정무일 때 얘기다.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렇게 긍정무일 때는 뒤쪽에 as 이하는 중요한 의미가 아니니까 날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터치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타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그쵸?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야? 터치가 타임 베이스드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겠지.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이렇게 쭉 여기는 같은 흐름일 거라 생각하고 사례니까 그냥 쭉 읽어가면 돼요. 쭉 읽어가면 되고, 자, 친구에게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다.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친구에게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고 그 위에, 자, 손바닥 위로 한 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건을 올려놓으라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He won't have a clue other than의 뭐뭇을 제외한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당신의 친구는 무게라든가 전반적인 크기를 제외하고는 어떤 단서도 갖지 못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눈을 감고서요. 눈을 감고서 이제 뭐 하라는 얘기야? 여기다 올려놓고 눈을 감고서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바로 뭐야? 손가락을 움직여 보는 거니까 그러면 만지게 해주는 건가? 터치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흐름을 따라가는 거야. 손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러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볼 수가 있을 건데 당신은 손가락을 움직이도록 허락하는 것에 의해서 뭘 한 거니? add하고 뒤에 to 보이죠? add A to B. A를 B에 더하다 그 얘기죠? 아,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엇을 더한 것이라고? time이라는 것을 더한 거구나. 아, 이 사람이 손가락으로 움직이라고 얘기한 것은 만져서 무엇인지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터치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 움직이게 한 것은 타임을 얘기한 거구나. 그쵸? 자, 그래서 보니까 자, 터치라는 감각적인 지각에, 감각적인 인식에 타임을 더한 겁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쭉 그런 흐름으로 한 가지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으며 상하의 느낌으로 살펴볼 때 키워드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터치하고 타임이죠. 그쵸? 터치하고 타임인데요. 자, 그렇다면 1번은 왜 답이 될 수가 없을까요? 이런 것들 잘 걸러내는 거야. 그치? 뭐가 없어? 타임이 없지. 그쵸? 1번에는 키워드에 무엇이었기 때문에 타임이 빠져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적어두는 거예요. 아, 타임이 없으니까 답이 될 수 없다. 자, 2번은 time does matter. 이때 does는 일반 동사 원형 앞에 쓰이면서 강조하는 거니까 정말로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matter가 중요하다는 뜻의 동사가 되겠죠. 그쵸? 얘가 이렇게 딱 강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타임이 정말로 중요하다. A hidden essence of touch. 터치의 숨겨진 본질. 됐죠? 타임이 정말로 중요하다. 터치의 숨겨진 본질. 일단 키워드 두 개 다 포함하고 있죠. 터치하고 타임 둘 다 있네요. 답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왜 또 답이 안 될까요? 일단은 five senses 이거 자체도 없죠. 그렇죠? 이거 자체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X 표시. 타임리 무슨 말이야? 시기적절한 적어주세요. 타임리는 시기적절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이밍이 좋은 그 뜻이에요. 근데 자, 5가지 감각도 없었고 그 다음에 시기적절한 그 느낌도 없었죠. 잘못된 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가 아닌 걸 포함하고 있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 4번 한번 볼까요? 터치의 역할. 인다음 ING 뭐뭐 할 때지? 자, 무엇을 할 때? 타임의 개념을 형성할 때 터치의 역할. 일단 터치하고 타임 둘 다 있으니까 얘도 답이 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렇죠? 2번 아니면 4번일까? 그 다음에 5번은 왜 또 답이 안 돼요? 역시 무엇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time이란 말이 기본적으로 빠졌죠. 그 다음에 knowledge가 키워드도 아니고 부스터, 뭐 increase하고 비슷한 의미인데요. 당연히 뭐 그 내용도 없었죠. 자, 그러면요. 왜 2번이 답이고 4번이 답이 안 될까요? 그걸 봐야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제나 제목에서 마지막에 꼭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최근에 잘 나오는 거예요. 선후라든가 인과 있죠. 여기에 주의해야 돼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그 다음인지,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확실하게 정리해야 돼요. 왜? 바꿔놓고 제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선후하고 인과를 바꿔서 밑에 오답선지로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봐요. 왜 4번이 답이 안 되는지 알겠죠? 자, 터치가 무엇을 기반으로 한다 그랬어? 터치가. 타임을 기반으로 한다 그랬었지. 그치? 그러면 타임이 터치의 의미를 완성시켜 주는 거지. 그쵸? 터치는 타임을 기반으로 한다 그랬었어. 타임이 터치의 의미를 완성시켜 주는 거야. 무엇이? 터치가 타임의 의미를 완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이제 터치가 타임의 의미를 완성시켜 준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이 답이라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 근데요. 이거는요. 히든이란 말 지문 속에 있었을까요? 이거 제목이지. 제목은 한 단어 정도는 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비유적 표현이라든가 낯선 표현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쵸? 그러면 지문 속에서 히든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 첫 번째 문장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숨겨져 있다는 얘기지. 첫 번째 문장에 don't usually think 가로를 묶어주세요. don't usually think. 보통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 야,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on't usually think하고 밑에 무엇과 hidden과 비슷한 이미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목 문제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원리나 원칙들이 잘 포함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답이라는 거. 4번이 왜 답이 아닌지 이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와서 문제를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뒤쪽에 있는 문제도요. 이게 야, 진짜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문제를 왜 틀렸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나는 잘 맞췄는데 다른 친구들은 왜 오답을 골랐을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뒤에 이제 14번을 살펴보면 사실 얘도요. 전체적으로 정말 중요한 키워드를 골라라. 그러면 키워드 딱 2개만 골라라. 뭘까요? 하나는 인사이트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될까요? 프로블럼이 되지 않겠냐? 그렇죠? 뭐 문제를 해결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자, 그러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인사이트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 보세요. Some psychologists believe. 그래서 일부 심리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이죠? 가로로 묶어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문 속에서 전문가나 유명인, 학자 혹은 도서, 논문 이런 것들 있죠. 연구 실험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전문가, 유명인, 학자 이런 얘기들은 왜 하는 걸까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한 주제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겠죠. 그쵸? 야, 내가 한 말 그냥 내가 여러 번 말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전문가도 그렇게 보는 거야.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문가, 유명인, 학자가 보이면 그러면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강조인데 잘 들어요. 어디에 나오는 거? 지문의 초반에 나오는 거죠. 그쵸? 지문의 초반에 등장하는 전문가. 예! 예! 학자들은 예! 반전에 주의한다. 교육이 됐어. 반응을 들은 것 같은데.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지문의 중반부나 마지막에 나오는 전문가, 유명인, 학자는 주제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반전에 주의해야 돼. 특히 여기에 이제 최근에 잘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난 아니라고 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일부 심리학자들은 통찰력이란 문제를 재구성한 것의 결과라고 합니다. 발전이 없는 시기가 지나고 나서 넌 프로그레스니까. 그쵸?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where는 그냥 관계부사로서 앞에 거 강조한다 생각하면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겠죠. 그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지나치게 과거의 경험에 집중하고 있고 get stuck. 무슨 말이니? get stuck. 그쵸? 갇혀 있다는 뜻이죠. 그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나치게 과거의 경험에 집중하고 있고 갇혀 있다고 믿어지는 발전이 없는 시기가 지나고 나서 문제를 재구성하면 통찰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A new manner to represent the problem. 이렇게 딱 보이죠? 자, 문제를 나타내는 새로운 방식이 갑자기 발견이 되고 완전한 문장 뒤에 컴마 다음에 ing는 그리고 뭐뭐하다. 그리고 lead to 뭐뭐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이어진다고? 자,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해결책으로 가는 뒤에 to의 동그라미 쳐서 뭐뭐로 향하는 그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앞쪽에 나오는 path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way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해결로 가는 새로운 길도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래. 뭐 발전이 없는 시기가 지나고 나서 뭐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과 비슷한 뭐 통찰력이 생기는 건가? 이렇게 이제 봤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주장이 되어 왔던 것은 특정한 지식이나 경험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 상황에서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경험이나 지식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As a matter of fact, 사실 break away from 밑줄 뭐뭐로부터 깨고 달아나다, 벗어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뭐뭐에서 벗어나다 적어놓으세요. 경험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의 정신이 자유롭게 완더, 배회하도록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근데요. 뒤에 보니까 뭐가 보여? 반전이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과 비슷한 느낌이죠? 자, 실험적 연구는 지문의 중반에 나오는 실험이죠. 전문가, 유명인 학자, 실험, 연구, 조사,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초반이 아니라 중간에 나오는 것은 주제와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자, 실험적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 통찰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무엇의 결과라고? 보통의 평범한 분석적 사고의 결과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야? 통찰력과 분석적 사고.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뒤에 한번 볼까요? 자, 문제에 대한 재구성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성공하지 못한 시도죠. 문제를 해결할 때. 자, 그리고 무엇으로 이어진다고? being brought in 보이죠? being brought in 그냥 가져와지는 그렇게 보면 돼요. 가져와지는 새로운 정보로 이어지며 그 사람이 사고하고 있는 동안에 가져와지는 새로운 정보로 이어지며 그 새로운 정보는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인다마인지 뭐뭐 할 때 그 뜻이죠. 해결책을 찾을 때. 그래서 잘 들어. 그래서 뭘 만들어내는 거야? 자, 여기에 밑줄. 그 경험이죠. 아하 하는 경험이죠.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 그렇지. 통찰력이겠지. 그치? 사실 통찰력은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풀이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New Understanding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야, 그러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때 뭘 하면? 분석적 사고를 하면 그러면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 내가 여기까지 잘 읽었단 말이야. 잘 읽었는데 그래서 딱 선제를 딱 보니까 1번은 아니야. 그쵸? 뭐 단점 얘기 없었어요. 그쵸? 단점 얘기 없었고 그 다음에 1번에는 통찰력이라는 말 그것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분석적 사고란 말 자체가 없죠. 그쵸? 어찌됐건 1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얘를 무엇으로 본다 하더라도
창의적 사고니까 얘를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일단 뭐가 빠졌으니까 분석적 사고란 말 자체가 없죠. 그쵸? 키워드가 하나 빠졌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disadvantages도 역시 아닌 거고. 야, 근데 2번까지 읽고 나서 2번이 답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3번을 읽으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고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쵸? 왜냐면 3번에서 잘 들어. 통찰력이 기여하는 거죠. 그쵸? 인다맨지 뭐 할 때, 무엇을 할 때, 새로운 관점을 형성할 때 통찰력이 기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인사이트가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이걸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맞냐? 인사이트가 뭔가 한다는 얘기니? 결론이 인사이트였잖아. 문제를 재구성하면서 분석적 사고를 하게 되면 문제에 대한 통찰력, 인사이트가 생긴다. 그 얘기였지. 인사이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추가로 언급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사이트하고 뉴 퍼스펙티브하고 같은 말 아니냐? 지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같은 말 아닌가요? 그쵸?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가 빠졌어? 이거 잘 봐야 돼. 그래서 키워드가 빠진 거 잘 골라내야 하는 거야.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 분석적 사고란 말이 없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답이 될 수 없다고? 3번이 답이 될 수가 없다고. 키워드가 빠진 선지를 잘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쵸?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인사이트도 있고 analytical thinking, 분석적 사고도 있죠. 근데 왜 답이 안 돼요? 그쵸? separate는 분리시키다는 뜻이니까 얘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5번에서는 얘는 뭐 다 없네요. 그쵸? 인사이트도 없고 그 다음에 analytical thinking 이것도 없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이거 단어는 좀 기억합시다. 무슨 말이니 이게? 깊이 있는 그런 의미에서 깊은 심오한 그 뜻이죠. 적어놓는다. 반대말 뭐니? 얕은, 피상적인. 일단 요거 먼저 있고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건 더 잘 알아요. 얕은, 피상적인. 자, 근데 요거 잘 나온다 생각보다. 맞아요. 이게 표면이죠. 표면이라는 것은 아주 얇다라는 거죠. 표면 자체는 되게 얇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얕은 피상적인 글을 쓸 때 또 뭐가 있냐면 피부 정도 깊이밖에 안 되는 거야. 원래 피부 자체는 되게 얇지. 피부 밑에 근육과 지방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두꺼워지는 거고 피부 자체는 되게 얇은 거죠. 그래서 얕은 피상적인 이것도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주제하고 제목 문제를 풀어서 대강의 감을 잡았죠. 하나 더 풉니다. 어디를 푸냐면요. 16페이지 지금 풀어주세요. 16페이지 14번. 네? 아니, 14번이라고 둘 다 틀려 있었어. 헐. 자, 16페이지 14번 지금 풀어주세요.
확실하게 답에 대한 감이 좀 왔나요? 이 문제가 정말 유명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우리를 많이 낚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상위 개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말도 잘 찾아야 되겠지만 구성 잘 보라 그랬었죠. 그렇죠? 구성.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한 가지 얘기를 다뤘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다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례로 두 가지가 등장하죠. 그렇죠? 미국에 관한 사례인데 하나는 그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시해야 되는 거,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주식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즉 회사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해서 주식을 잘 투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정보를 잘 공개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 보는 거냐? 일단 이렇게 딱 끊어봐야죠. 그쵸? 왜?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쵸? 보세요. 자, 소비자들이 이때 adequate는 적절한 혹은 충분한 그 뜻이 되는 거고 lag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lag. 그쵸? 부족하다란 뜻도 되고 없다란 뜻도 돼요. 둘 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자, 소비자들이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무엇을 하기 위한? 잘 봐요. 자, informed choice라는 게 딱 보이죠? informed는 원래 어떤 뜻이 되겠어요? 원래는 현명한, 합리적인 그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현명한, 합리적인 하면 다른 단어도 있지 않을까? wise도 있을 것이고 rational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왜 informed를 썼을까요? 그쵸. 그런 느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informed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인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정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가 부족할 때 정부가 자주 step in, 개입합니다. 안쪽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죠. 정부가 자주 개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래요. 이 단어보다 이상하게 어려운 단어가 더 익숙해요. 그거 보면요. 그쵸? 인터빈이 더 익숙해요. 와우, 그거 보면 우리 정말 수준이 되게 높아요. 어찌 보면. 미국 사람들이 이런 단어보다 이런 단어들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어휘력만큼은 하버드생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자, 아무튼 자, 거기까지만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자, 정부가 개입합니다. 요구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제공해야 한다고 정보를. 그렇죠? 그럼 뒤가 바로 어떤 얘기야? 회사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그걸 요구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야?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라. 그 얘기죠. 그쵸? 이게 첫 번째 사례네요. 의무적인, 그쵸? mandatory. 의무적인 영양 정보에 우리는 모두 익숙합니다. 식품에 placed, 말 그대로 이제 제공되는 그 뜻이겠죠. 사실은 이것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그 겉표지에 다 구성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옛날에는 그것을 못하게 그 기업체들이 반대했어요. 왜냐면, 아니, 이 식품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뭐, 나트륨 함량이라든가 지방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개되면 누가 먹겠냐. 그쵸. 알고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상관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고, 신경 쓰면 다른 거 먹을 것이고, 다른 거 먹을 것 같으면 니네가 더 좋게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 된 거죠, 사실은.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있잖아요.
겉표지에 뭐만 있었냐면요. 그 식품의 이름하고요. 가격 정도밖에 제시가 안 됐었어요. 제조회사하고. 근데 지금은 자세하게 다 표시되어 있죠. 그쵸?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자세하게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자세하게 꼼꼼히 읽는 것이 아니라 더 무시해요. 그쵸? 그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쵸? 자, 어찌됐건, 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가 바로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기업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란 뜻이죠. 그쵸?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mandatory nutritional information 딱 보이죠? 그쵸? 요게 요렇게 적어보세요. 첫 번째 사례. 첫 번째 사례.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어떻게 된다고? 바로 스탁 여기 딱 나오죠. 그쵸?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사례.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만 생각하면 돼. 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 지문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뭐니? 상위 개념이 아니라 하위 개념이죠. 그쵸? 그러면 주식이 키워드가 아니죠. 그쵸? 주식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게 키워드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구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지문 속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뭘 까먹는 거야? 동일한 사례인 식품에 관한 이야기를 까먹고 주식만 가지고 생각하고 밑에서 답을 고르는 일이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요. 답은 당연히 몇 번일까요? 이런 거 아니죠. 그쵸? Financial Advice가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뒤쪽에서 시장의 수익성 이것도 역시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출현했다. 여기 emergency 밑줄 출현, 등장 그 뜻이죠. 출현, 등장 저거나 rise하고 비슷합니다. 출현. 이거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3번의 답으로 정말 많이 골랐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야 돼. 저도 그랬는데요. 그래, 외롭진 않구나. 자, 아무튼 자, 이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주식 투자가 전체적으로 키워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그러면 답으로 골라야 되는데 야, 4번을 왜 답으로 안 골랐어? 선생님, 디스클로즈는 폭로하다잖아요. 폭로한 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disclose는 바로 무슨 말? 말 그대로 공개하다라는 뜻으로도 가능합니다. 공개하다는 뜻으로. 얘하고도 비슷해요. 얘도 누설하다, 폭로하다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그냥 공개하다. 진실을 공개하는 것. 푸시는 바로 뭔가요? 푸시? 요구라든가 요청이죠. 압력 넣는 거. 맞아요. 압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성을 위한, 즉 식품을 판매하는 그 회사가 됐건 혹은 주식을 판매하는 회사가 됐건 그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서 정부가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잘 들어요. 자, 이 문제 제목이죠. 비유적인 느낌 나올 수가 있겠죠. 얘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 지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요게 있었죠? 그 다음에 자, 얘하고 비슷한 느낌 바로 뭐였을까요? 지문 속에서 provide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진실이라는 건 당연히 지문 속에 답이 그래서 몇 번?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5번에서는 inflated figure 저거 자체가 틀렸죠. 부풀려진 수치. 그리고 그게 투자를 위한 driving force, 추진력이 된다. 말도 안 되죠. 수치를 부풀리면 사람들을 투자하게 만들 수 있다. 헐, 나쁜 새끼. 그렇죠? 자, 답은 바로 몇 번이다? 4번이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